여러분은 치과 1년에 몇 번이나 가시나요? 저는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상하반기에 최소 한 번, 많이 갈 때는 서너 번도 가는 것 같은데요. 요즘 치과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워낙에 치과가 동네에 많이 있기도 하고 누구나 뭔가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좀 갈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치과인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이런 치과 진료를 몇 년에 한 번 겨우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장애인인데요. 장애인 구강검진율이 19.9%, 되게 충격적인 수치죠. 10명 중에 2명 정도만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치료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기내에서 바로 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해 이야기를 다루었었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건강 약자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장애인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긴의 이야기의 월간 오긴의 박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오긴의 취재기자 서유원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성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일단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지 먼저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저희가 월간 오긴의 1화로부터 그 여성의 눈으로 보는 2022 선거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그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이야기들, 특히 지역의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취재한 효안 기자님께서 어떻게 이 기획이 진행이 됐는지 또 어떤 취지로 이야기가 나누게 됐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에는 이제 유독 여성에 대한 백래시가 좀 들끓었던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유명 정치인의 성범죄부터 안전 이별을 이제 염원해야 할 정도로 잦은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살인 이야기들이 좀 만연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의 성차별 같은 뿌리 깊은 여성 혐오를 체감할 수 있는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옥천에서도 지난해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흉기로 여자친구를 찌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시대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어떤 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성평등한 사회가 아직이구나라고 느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곧 이제 대선과 지선이 치러질 텐데요. 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성의 목소리로 스스로 제안하는 정책을 한번 담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주류 매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여성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저희가 2022년 1화로부터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첫 순서로는 그 여성 장애인 이야기를 담으면서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님 그리고 이수진 활동가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역 장애인 여성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첫 기획으로 지역 여성 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이 부분이 우리가 장애인 문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또 이 기사를 보면서 또 깨달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지역 여성 장애인 이야기를 담고자 한 취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2,363명이 옥천군의 이제 장애 여성 인구인데요. 옥천군의 여성 인구가 24,897명이니까 이 중에 10% 정도가 옥천군 장애 여성인 셈입니다.
그런데 옥천군의 슬로건이 유어 옥천이라고 모두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2363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모두 함께 서로 공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옥천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내와 옥천신문에서도 꾸준히 지역 장애인 이제를 다뤄와서 장애인 이동권,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처럼 임경미 소장님을 이제 자주 뵙게 됐었는데요. 요번 취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임경미 소장님을 찾아갔을 때 내 목소리가 그저 이렇게 소모되고 마는 게 아닐까 고민이 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렇게 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장애인이 아닌 장애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건 좀 생소한 경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장애 여성 이야기가 이 기획의 첫 번째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장애인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문제도 잘 모르고 있고 특히나 이 이야기 되는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또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동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생활 속에서 느끼고 계시는 어떤 불편 사항들 그리고 도저히 비장애인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또 이 기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사에 보면 특히 이제 건강검진이나 병원 이용하고 관련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 우리는 주로 건강검진이나 병원 아니면 의원을 갈 때 어떤 것들 보통 이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근데 건강검진이나 병원을 이용하러 갈 때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프면 바로 가면 되니까. 그냥 네. 아프면 내가 어디가 아픈데 병원을 좀 가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고 대기 시간이 좀 길다 뿐이지 무슨 과 가세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 탈의실 이용할 때도 좁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나는 이용하기가 원활하거든요. 화장실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소변 받아오세요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받아오면 되는 게 보통 저는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혹시 누리 기자님이랑 효원 기자님은 어땠나요? 저도 네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병원들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옥천은 또 병원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이게 의원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옥천에 되게 많다 보니까 그냥 뭐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은 그냥 쉽게 그냥 잠깐 다녀가서 이제 뭐 진료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지어오고 그리고 뭐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큰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러면은 그냥 자유롭게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간다거나 또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병원 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직장에서 이제 건강검진 차량이 와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검진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차량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호로 기사에서도 다루었었는데 지역 장애인 여성들은 실제로 옥천에서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효원 기자가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일단은 옥천에서는 건강검진을 생애 주기별 검진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제가 취재 과정에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병원에 다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장애 여성 검진은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분들께 여쭤보니까 대전이나 청주까지 검진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일 수 있어도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4-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그쵸. 보니까 건강검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네, 맞아요. 저희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제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장애 친화 뭐 산부인과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는 100곳까지 늘리겠다 이게 사실 목표였어요. 근데 네. 현재 기준으로 19곳이 지정되어 있고 그나마도 이제 효원 기자가 실제로
전화했을 때 그 유방암이나 뭐 이런 것들 자궁경부암 이제 검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화해봤더니 실제로는 어렵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네. 했잖아요. 실제로 이 장애 검진 친화 이제 의료기관 역시도 지정되어 있는 곳은 19곳인데 이 중에서 장애인이 갔을 때 그나마 검사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곳은 7곳 정도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강검진 그냥 이 구강검진율이 특히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검진에 비해서 이게 아무래도 치과에 가면은 치과 의자에 누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휠체어에 맞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일단 없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어 통역이라던가 점자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곳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10명 중에 2명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얼마나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치과의 진료를 받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게 이건 사실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되게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외에 또 건강권이나 뭐 이제 출산이나 뭐 의료 환경들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또 같이 우리가 다루었었잖아요. 혹시 네, 네. 그 기사로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의료 인력이라든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굉장히 적다는 점, 그리고 우리 옥천군에는 단 한 곳도 그렇죠. 없다는 네, 점이 이거 사실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런 장애인 건강 검진이 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 갖춰져 있는지 정보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옥천군에 물론 지금 분만실이 단 한 군데도 없지만 그런 공공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을 계획할 때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 여성의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간담회 같은 자리가 단 한 차례도 이제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관련한 수치들 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제 옥천군 자체만은 옥천군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제 건강검진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건 아직 없어요. 이것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네. 실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율이 2020년 기준으로 55.7%. 그러니까 이건 절반 정도밖에 안 받고 있는 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장애인이 74%가 넘어요. 이게 어쨌든 이게 20%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 건강검진에서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보면 아까 앞서서도 언급했던 구강검진율 같은 경우는 19.9%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7년에 장애인 건강권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장애인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목 개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항목 개발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발달 장애인인지 혹은 뭐 청각 장애인인지 아니면 이제 신체 장애인인지에 따라서 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갖게 된 어떤 그 질환이나 그리고 꼭 반드시 검사 받아야 되는 항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이나 사망률 같은 게 그 비장애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2018년 기준인데요.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이 84.3%. 이 비장애인이 37.4%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놀라지 마세요. 네, 장애인은 2,927명이 넘어가고요. 반면에 비장애인은 582명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4배 막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중에 장애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계속 외면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어쨌든 저희 지면에서는 지역 장애인, 여성 장애인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중심으로 뭐 이제 그 출산 문제라던가 이제 그 외 여성 질환 그 진료 문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지 간에 여성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사실은 계속 모르고 살았던 것들인데 이제는 좀 인지를 하고 앞으로 병원 다닐 때 경사로가 있는지 그리고 이곳이 그 장애인이 와서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우리가 같이 좀 눈여겨보고 또 그런 것들을 내일은 아니지만 좀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네. 목소리를 좀 같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코너에서는 그 저희 인터뷰에서도 인터뷰 그 속에 이야기를 담았던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는 어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또 권익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임경미라고 합니다. 네, 소장님 저희 특집에도 출연해 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옥천에서도 병원이나 의원 가시죠? 네,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시는지 그리고 이용하실 때 또 느끼는 불편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우선 옥천 지역에서 제가 병원 진료를 하는 거는 치과 그리고 내과가 제일 많고요. 네.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이제 소아과는 안 가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는 소아과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닐 수 있는 병원이 그러니까 병원은 되게 많은데 다닐 수 있는 병원은 그리 많지 않다. 전동일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병원은. 아, 네, 그쵸, 맞아요. 턱이 있거나 아니면 문이 좁거나 아니면 층수가 높은 곳에 있는데 계단이거나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있고요. 혹시 옥천의 안과가 한 군데 있잖아요. 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어렵게. 경사가 조금 높아요. 아, 네. 들어갈 수 있고 진료는 받을 수 있으나 치료를 하려면 거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약간 복층식으로 되어 그쵸, 있어요. 그쵸, 맞아.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네네. 그래서 안과 진료는 받을 수 있으나 이렇게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치과가 최근에 2군데가 개원이 되면서 이제는 치과를 다닐 수 있는데요. 이 개원된 치과 2개가 지금은 한 곳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 곳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거기 옥천신문 앞에 있는 그 병원에 백세 치과라는 데가 생겼는데 거기는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제가 치과에 가서 스캐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선생님 저기 근데 중요한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라는 게 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진료지만 진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진료 중에 갑자기 화장실을 갖고 싶거나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네. 뭐 진료할 때 소변을 받아와야 검사를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일반 그냥 병의원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그리고 그렇게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붙어 있지만 막상 들어가면 문이 닫히지 않거나 그리고 변기까지 옮겨가는 데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런 경우고 유일하게 뭐 그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성모병원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진 곳은. 그러면 성모병원처럼 어쨌든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쵸.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성모병원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제 간단한 뭐 이런 내과 치료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장애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다들 어려워하시고 또 특히 뭐 이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일상의 뭐 이런 것들 뭐 시력 체크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나 부인과 진료나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 지역에서는 옥천 지역에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럼 평상시 이제 이용하시는 병원 외에도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유방암 검진처럼 좀 각종 네. 검진을 받을 만한 의료기관이 옥천에는 없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혹시 평소 건강검진 하실 때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이제 현재는 대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몰랐었어요. 처음에 몰랐다가 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그냥 위내시경까지는 옥천에서 계속 받았었어요. 근데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이것들이 오면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처음 알고 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또 이제 옥천에 있는 검진을 이렇게 건강검진 명단이 오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내용이 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산다는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병원들을 다 전화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자궁경부암 검진을 할 때는 시트, 그러니까 침대 이런 것들이 좁고 높고 그리고 좀 특수하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옮겨 앉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방암 검사 같은 경우는 일어서서 받아야 하는 검사대만 있어서 저와 같이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기대하기로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시설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에 그런 병원이 없어서 제가 이제 건강검진 공단에다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대학병원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10년이 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대학병원을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네. 건양대학병원 그리고 의지대학병원 이렇게 이름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충남대학병원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지대학병원에 전화를 했을 때는 이 지역에서 하는 말과 똑같았어요. 유방암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어서야 된다. 그렇다면 제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군가 검사 받는 내내 부축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장애 유형이 부축을 하고서 제가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반복되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건양대학병원에도 전화했을 때도 똑같은 말이었고 마지막에 제일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이제 3차 병원인 충대병원에 전화했을 때도 같은 답변이 왔을 때 정말 화가 나서 제가 이제 되물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학병원조차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면 그럼 장애 당사자들은 어디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건 의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나는 그 의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건강검진 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문구를 보면은요. 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암을 발견됐을 때는 어떠한 의료 지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장애 당사자들은 받고자 하나 지금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못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보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이거 병원 측에 뭐 그렇게 화를 내야 할 부분은 아닌데 그때는 화가 나서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화 받던 사람이 좀 기다려봐라 자기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한번 와달라. 자기네가 지금 새로운 의료기기를 들여왔는데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앉아서도 받을 수 있는 검사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처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문의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떠한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한번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아마 그 충대병원을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검사는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고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휠체어에 앉아서 그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네,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그때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 또 많은 장애인분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그 검사하시던 그 의사께서 자기네 병원이 가능하니까 홍보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농담을 주고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병원 측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거나 혹은 이제 관련 정보 부재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이제 시각 장애인 혹은 발달 장애인 분들과 소통할 수 이제 없는 어려운 병원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건강검진을 이제 충대로 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거는 의료진들이 장애에 대해서 전혀 지각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의사를 다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장애 유형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면서 검사를 받지만 어려움들을 겪는 게 뭐냐면 충대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건강검진은 그 위에서 다 이루어져요. 비장애인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 검사나 엑스선 검사나 그것들이 서서 할 수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해서 1층에 있는 검사실로 보내고 또 다른 병동에 있는 엑스선실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요. 이제 그 검사지를 가지고 가면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받는 게 아닌데요. 왜냐면 이거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반 건강검진은 그냥 뭐라고 하죠? 시스템이 그냥 일반 병원에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으로 검사를 하고 제가 지금 이게 할 수 없어 가는 곳은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라 비용이 드는 건강검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곳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이 환자복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검사하는 사람들의 환자복이 다르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가 건강검진과 그냥 뭐라고 하죠? 자비용으로 들여서 하는 건강검진?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곳에서 제가 가다 보니까 이제 아니라고 저는 일반 검진을 받으니 아니라고 했다가 전화를 해보셔라. 이제 처음에는 제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속이 상해서 전화를 해보셔라. 이쪽으로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하니까 본인들 소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검사를 해주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사 장소에 이제 어려운 것도 또 있어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로 큰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지진 않더라고요. 첫 번째가 탈의실. 탈의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서서 옷을 갈아입으니까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도 좁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각 층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그 시각장애인들 제가 이제 봤던 거는 건강검진 홍보나 그런 거에 이상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라는 게 국가가 지금 막 이렇게 플랜으로 내놓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거기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속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좀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건강검진 안내서가 왔을 때도 점자로 적혀 있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들이 만약에 그곳에 간다고 하면 수어통역사를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은 네. 그 의사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만약에 그런 게 됐다고 하면 소아통역사들이 좀 저는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로 들어갔었는데 한 청각장애인 가족 중에 한 분이 크게 다치셔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보호자도 청각장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필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수어가 가능한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병원에서 대응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수어통역사가 올 때까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학병원이라면 그래도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특히 그 건강검진에서도 질문과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안내표에 뭐 점자가 되어 있는 것도 거의 못 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책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참 그거 하나는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하나를 제외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청력검사예요. 청력검사 같은 경우는 부스 안에 들어가서 청력검사를 하잖아요. 네. 공간이 좁을 뿐더러 거기 이제 턱이 있어서 휠체어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력검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장애인 건강권과 큰 연결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게 민간에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통화 응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보태자고 한다고 하면 잘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내가 비장애인 분들이 보호를 해야 되고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그들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들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건강권에 대해서도 누군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서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얘가 좀 예를 잠깐 든다고 하면 혹시 여기 PD님들은 그 운전면허 다 갖고 계시죠? 네네. 운전면허를 딸 때 제한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제한이요? 제한이 네. 있었나요? 그렇죠. 만 18세 이상이면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장애 당사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신체 기능 테스트를 해요. 어떤 거냐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몇 초간 이걸 지탱할 수 있느냐, 왼쪽으로 돌려서 핸들을 돌려서 지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하고 지금의 이런 건강권의 시스템하고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럽에는 체중증의 장애인, 손발이 거의 사용을 못하는 장애인들도 운전면허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갖냐면 국가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대요. 이 사람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면허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가면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기능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권이든 그리고 의료 접근권이든에도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들이 건강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해야긴 해야 되지. 그런데 너가 얼마만큼 올 수 있어? 너가 얼마만큼 할 수 있어? 이것들이 자꾸 계속해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씩 법도 만들어지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도 생겼지만 아직은 미약해요.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의 시도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그렇구나 장애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장애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주민들이구나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고민해보자 라고만 같이 고민해 주신다고 하면 그리고 함께만 해주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존에 있는 틀에 장애인 문제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임경미 소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임경미 소장님이 신청해주신 양희은님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네, 이게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이걸 제대로 안내하고 옆에서 또 보조해줄 인력이 없다는 것도 사실 그동안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였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기본권이잖아요. 사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기본권이고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금 다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또 옥천군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닌 거죠. 어떤가요, 효영 기자? 2019년에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만들어진 조례에 의하면 제6조에 장애 여성 출산 및 육아 지원을 명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련 옥천군 정책은 여전히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게 바로 진짜 그림의 떡이고 굉장히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아무도 말하지 않다 보니까 또 실현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함께 얘기를 해주시고 정책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 여성이 가기 좋은 병원이 생기게 되면 비장애 여성에게도 너무 좋은 문제가 되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실 엘리베이터나 뭐 경사로 설치 같은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비장애인은 그냥 계단도 잘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비장애인 중에도 다리 불편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저 최근에 좀 PT 받아가지고 다리가 지금 너무 아픈데 저 같은 사람들 계단 올라가는 거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좋은 거고. 근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정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모두를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물론 지금 장애 여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여성 친화 병원들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뭐 여성 질환 그 진료 같은 거 받으려고 하면 사실 대부분 대전으로 많이 가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산부인과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무슨 소리죠? 진짜 없어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근데 네. 그게 약간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보면은 옥천에서 잘 안 가게 된대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성 의사가 없고 네.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어쨌든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지역에서는 참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다 뭐 대전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이 됐든 그래서 좀 멀리 일부러 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비장애 여성뿐만 아니라 이게 장애 여성들은 더 힘들게 병원을 출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개선이 된다면 모두에게 사실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옥천군에서 이제 그 조례를 통해서 장애 여성의 출산이나 육아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좀 인근 지역 중에 이런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라던가 정책이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나요? 도내에는 증평이나 영동군에서 장애 여성 출산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장애 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지는 좀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려움보다는 지급의 편의성에 좀 더 중심을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좀 남은 것이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장애 여성 중에서도 출산을 해야지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그렇죠. 장애 여성이나 출산하지 않으면 이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 거고 또 출산하고 나서도 또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아무래도 개인마다 겪는 어려움은 사실 다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원금보다는 좀 더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활동가분들의 의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분유의 양을 이제 맞춘다거나 분유 맞아요, 온도를 맞아요. 맞추는 걸 좀 아. 어려워하시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제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일,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를 아무래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앉혀서 하는 것이 좀 힘들다 보니 그런 식으로 목욕 지원 같은 게 더 필요한 상황이 있고 개인이 맞는 지원을 좀 더 필요로 하신다고. 맞아요. 뭐 임경미 소장님 전화 통화에서도 저희가 들었지만 뭐 소아과를 가려고 해도 이제 아이의 네. 진료를 위해서 소아과를 가려고 한다 하면 보통 이제 또 옥천에 있는 병원들 이제 대부분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고 그렇게 되면 아이만 또 참 올려 보낼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부모된 마음으로는 얼마나 또 이게 안타까울 때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청각 장애를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 병원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왜 아픈지 네. 뭐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병원에. 그러면 되게 답답하게 그냥 이따가 와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잘 듣지 못해서 이게 아이의 질환이 조금 그쵸. 방치되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참 문제가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사실 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또 네. 하게 되네요. 아, 네, 되게 그쵸. 안타까운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효원 기자는 이번에 좀 취재하면서 특별히 또 느낀 네.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는 일단 인터뷰를 요청하러 찾아뵀을 때부터 좀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러 간 전날에 이제 한 대선 후보를 기습해서 이제 방문하는 투쟁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왜 하필 너네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식이 아니면 대선 후보에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이 되지 않는 현실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면을 통해서 장애 여성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선 후보의 이제 정책 포스터를 보여주셨는데 그 포스터에 이제 한 남성 대선 후보가 휠체어 장애인 여성의 휠체어를 끌고 있는 그런 포스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아직도 장애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시혜적이고 동정에 머물러 있는 것 네. 같고 하지만 그만큼 정책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쵸.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었죠. 사실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시혜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해주지 그렇죠. 않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너무 답답한 현실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 기사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긴 했는데요. 이 외에 또 네. 우리가 또 함께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네. 또 우리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수진 활동가님께서 인터뷰 말미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 전동 휠체어가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다리와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쵸. 없으면 안 근데 되죠. 그게 이제 충전을 이유로 거리에 갑자기 우뚝 섰을 때 그럴 엄청 때를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가님께서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바라봐야 할 곳도 정말 많은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좀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함께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에서 한 차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요즘에 출근길에 지하철 장애인 투쟁이 굉장히 많이
이동권 투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면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맞고 저 비장애인도 하루아침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네.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투쟁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꼭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 하냐고 묻지 않고 왜 꼭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하는 시간에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투쟁을 하는 것인지 왜 이런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겪는 그 불편함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사정을 좀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이수진 활동가님이 얘기한 뭐 이제 전동 휠체어 충전소 문제라던가 그 외에 우리가 또 더 많이 같이 나눠야 할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월간 오기내에서 계속해서 좀 담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출근길 투쟁도 사실 그쵸, 출근길에 빨리 회사 가야 되고 지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애타는 마음도 알겠지만 사실 이분들은 장애인분들은 평생을 사실 수십 년을 항상 어딘가에 가고 싶을 때 내내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오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요구해 오셨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게 사람이 죽어야 반영이 돼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엘리베이터 지금 서울에 지하철역 가면 다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때 오이도역에서 네.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하면서 장애인인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근데 없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뭐 이런 분들 장애인 권리 투쟁하시는 분들이 몸에 쇠사슬 감고 철로로 내려가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엘리베이터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나요? 저희가 이용 많이 하잖아요. 그냥 비장애인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서영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거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빚을 좀 갚는다는 생각으로 투덜대지 말고 또 이제 같이 또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통약자 이동법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출근길 투쟁 관련해서는 교통약자 이동법이 지난해 개정이 됐는데 원래 애초에 개정안에는 뭐 이제 우리가 장콜이라고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 옥천에도 있죠. 장애인 콜택시나 아니면 저상버스 같은 것들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국회를 거치면서 임의 조항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정부와 뭐 지자체는 뭐 저상버스와 뭐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던 약간 그런 의무 조항들을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상관없는 그런 임의 조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조례 그러니까 그 법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누더기가 되어서 통과가 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은 이미 그렇게 통과되어서 어쩔 수 없다면 그럼 정부가 이거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해라. 아주 명확하게 해라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사실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 근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119에 전화를 했더니 내가 당신은 뭐 어떤 이유로 지금 구급차를 탈 수 없어요 라고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시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열심히 경청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긴의 이야기 이번 호 봤을 때 어떤 주제로 얘기해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 이 주제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네. 이런 주제로 오긴의 이야기에서 계속 이렇게 다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궁금한 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오늘 궁금증이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로 여성의 눈으로 보는 2022 선거 정책 코너를 기획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기획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2월 5에 이주 여성 편이 이제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사가 나갔고요. 그리고 여성 청소년, 여성 농민, 여성 노동자, 전업주부 등등 이제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모두 다 사회적 약자잖아요. 청소년이나 농민, 노동자, 전업주부 다 모두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성별이 붙게 되면 더욱더 약자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일단 저희 월간 오기내의 기본 취지와 방향이기도 해서 그 중에서도 여성에 한번 집중해서 마침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한번 네. 얘기를 해보면 되게 중요한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다루게 되었던 것이라서요. 꼭 이번에 그 선거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오기내에서 이런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외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계속 관련한 여성들의 이야기들은 담아가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그래도 많이 잘 들어봤어요. 네, 벌써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된 거죠. 네. 네. 어쨌든 1시간 동안 되게 사실 이 너무 많은 얘기들,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고 또 우리가 몰랐던 문제들이기도 해서 1시간에 얘기하기에는 또 다 부족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관련한 이야기들이 들리실 때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을 또 들으면서 헤어져야죠. 네. 네, 마지막 곡은 서여은 기자가 선곡을 했는데 네.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일단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듣고 싶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소수자 혹은 약자의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될 때 내가 알던 세계가 좀 모르는 세계처럼 보이고 그런 세계를 좀 다시 마주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고 무엇보다 여성들의 다채로운 목소리로 좀 채운 노래라는 점이 이 코너와 잘 어울릴 거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가 참 전주부터 아주 그냥 가슴이 설레죠. 네. 네. 아주 좋은 노래를 가사말도 정말 좋으니까요. 이 노래 들으면서 희망차게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